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5단원 꺾은선 그래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느 그래프가 알맞은지 알아보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린 그래프도 배웠고요. 막대 그래프도 배웠고요.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린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나 꺾은선 그래프를 사용하고 어느 때, 그러니까 어떤 때 각각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어떤 때는 그린 그래프를, 어떤 때는 막대 그래프를, 어떤 때는 꺾은선 그래프를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글을 써봤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어느 그래프가 알맞을까요? 보면은 그린 그래프 나와 있고요. 막대 그래프 나와 있고요. 꺾은선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가 알맞을까요? 알아볼게요. 슬기가 여러 나라의 9월 최고 기온을 조사해서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근데 어느 그래프가 가장 알맞은지 찾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림 그래프입니다. 그림 그래프 9월 최고 기온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4개의 나라의 9월 최고 기온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두 번째는 이건 뭐예요? 막대 그래프가 되겠죠. 수량을 막대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대 그래프고요. 요거는 어떤 그래프인가요?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이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값을 가지고 같은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자, 왼쪽은 그린 그래프, 가운데는 막대 그래프, 오른쪽은 꺾은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뭘로 도시들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나요? 그린 그래프는 그렇죠.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막대 그래프는 막대가 되겠죠. 도시들의 기온을 뭘로 찍고 점으로 찍고 뭘로 이어서 나타냈나요? 선분으로 이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기를 한눈에 뭐 하기 쉬워요? 이거는 그렇죠. 비교하기 쉽습니다. 막대 그래프도 크기를 한눈에 비교하기 쉽고요. 꺾은선 그래프는요. 시간에 따라서 뭐 하는 자료? 비읍, 히읗 하는 자료. 그렇죠. 변화하는 자료를 나타내기에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 나라의 9월 최고 기온을 조사해서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어떤 그래프가 가장 알맞을까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여러 나라의 9월 최고 기온을 나타내기 알맞은 그래프예요. 나타내기 알맞은 그래프. 자, 가는 그린 그래프, 나는 막대 그래프, 다는 꺾은선 그래프였습니다. 자, 가나다의 그래프를 살펴보고 여러 나라의 기온을 나타내기에 가장 알맞은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자, 다시 말해서 여러 나라의 9월 최고 기온을 비교하기에 좋은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자, 비교 나왔습니다. 중요한 단어 비교 나왔어요. 자, 비교는 어떤 그래프가 하기 좋을까요? 자,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비교는 가 그래프하고 나 그래프가 비교하기에 좋아요. 다 그래프는요. 꺾은선 그래프는 비교보다는 변화를 나타내게 좋습니다. 자, 일단 다는 탈락, 가와 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와 나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그러면 비교하는 걸 나타내기에 좋은 그래프는 가와 나 중에서 어떤 그래프가 더 괜찮을까요? 자, 그린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중에서 한눈에 비교하기 더 쉬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일까요? 네, 맞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훨씬 더 한눈에 보기에 편해요. 이유는 뭐냐면요. 막대 그래프는 막대의 길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막대의 길이가 가장 긴 일본이 9월 최고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그린 그래프는요. 그림의
크기까지 생각하면서 비교해야 돼요. 큰 그림은 10도씩, 작은 그림은 1도씩, 그리고 아주 작은 그림은 0.1도씩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걸 다 계산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에 비해서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보기가 조금 불편해요. 한눈에 알아보기에 가장 편한 그래프는 바로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는 일본이 조금 길죠. 근데 일본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뭔가 큰 그래프와 중간 그래프 그리고 작은 그래프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세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단순히 길이로만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일본이 더 최고 기온이 높은지 중국이 더 높은지를 헷갈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대 그래프는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높은 막대는 일본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고 기온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어느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지 이야기해보고 알맞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변화. 자, 변화 나왔어요. 변화. 변화 나오면 어떤 그래프라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변화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꺾은선 그래프예요.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변화하는 그런 수량들을 나타내기 좋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린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는 서로 비교하기 편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로와 세로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볼게요. 가로에는 연도가 이미 친절하게도 적혀 있고요. 세로에는 기온이 적혀 있습니다. 자, 비어 있는 여기를 채워주면 되겠죠. 가로는 연도니까요.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4년마다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4년씩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로는 이렇게 이미 기온이 적혀 있습니다. 물결선이 필요한 경우 나타내 볼까요? 물결선 필요한가요? 아닌가요? 네,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장 낮은 온도가 몇 도예요? 그렇죠. 37.3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도에서 37.3도 요 사이에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굳이 0도, 1도, 2도, 3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0도에서 37도에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값이 없으니까 물결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0도에서 37도는 값이 없습니다 라는 표시가 바로 물결선이 되겠습니다.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내도록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수가 어떤 수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가장 큰 수는 어떤 수인가요? 자, 봤더니 2016년도에 39.6도가 가장 큰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39.6도는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큰 눈금을 또는 작은 눈금을 몇 도시로 정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큰 눈금을 1도시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38도, 39도, 40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잡으니까 요만큼이 다 남아요. 조금 낭비되는 것 같죠? 물론 이렇게 표시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간을 모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눈금 크기를 조금 조정해 볼게요. 큰 눈금을 1도로 정하니까 그래프 위쪽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큰 눈금을 조금 낮춰 볼게요. 0.5도로 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37.5도, 38도, 38.5도, 39도, 39.5도, 40도 이렇게 하니까 39.6도까지 딱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그래프의 모든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얼마로 정하면 될까요?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옮기니까 0.5도만큼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0.1도씨가 되겠죠. 자, 보세요.
자, 37도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옮기니까 0.5도씨만큼 변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0.1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서 점을 콕 찍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기온은 몇 도신가요? 37.3도가 되겠죠. 37도에서 자, 한 칸, 두 칸, 세 칸을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콕 찍고요. 2004년도에는 38.5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점을 콕 찍으세요. 2008년도는 37.7도입니다. 37.7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7.5도에서 두 칸을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콕 찍어주세요. 2012년도는요. 38.7도가 되겠습니다. 38.5도에서 두 칸 올라가면 되겠죠. 2016년도는요. 39.6도인데 39.5도에서 몇 칸 올라가면 될까요? 네, 한 칸 올라가면 되겠죠. 39.6도를 콕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점들을 찍었으니까 점들을 선분으로 자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붙여주면 우리나라의 최고 기온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거꾸선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때 그림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나 거꾸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림 그래프는요. 그림으로 도시들의 기온을 나타냈고요. 막대 그래프는 막대로, 거꾸선 그래프는 도시들의 기온을 점으로 찍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림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는 크기를 비교하기에 쉽고요. 거꾸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뭐 하는 자료? 변화하는 자료를 나타내게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이 자료를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지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한 그래프를 골라서 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막대 그래프가 그림 그래프보다 한눈에 더 비교하기 쉽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림이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3가지 종류를 다 생각해 봐야 돼요.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막대 그래프는 막대의 길이가 가장 긴 것만 확인하면 끝. 정말 쉽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자료에 따라서 어느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알맞은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5단원 거꾸선 그래프를 총 정리하는 문제들을 푸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